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참조표준센터 김창관입니다. 저는 참조표준 센터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발굴, 그 다음에 데이터 참조표준 기술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종현 연구관께서 정책 쪽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데이터 센터로서 해야 될 일들이나 역할 또는 자긍심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국가참조표준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종현 연구관께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정책과에 계시고 표준정책국 전체에서 국가표준체계, 국가표준제도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국가참조표준 체계를 위임받아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조표준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서의 데이터 센터의 역할과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 지정 절차들은 어떤 순서를 거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고민을 좀 해보면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 관련된 이슈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사실 IDW 인터내셔널 데이터 위크도 국제적으로 이 데이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IDW에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안 보여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20일부터 시작한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DB의 품질은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아까 앞에 전종현 연구관이 얘기하신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같이 이제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차후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국제적으로 코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코데이터에서 만드는 기초물리 상수가 참조표준입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참조표준이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데이터 시대에 아까 주소령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조하셨듯이 이제 산업입니다. 데이터 산업. 그래서 산업들을 어떻게 그 데이터를 초석으로 해서 촉매로 해서 해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만의 현상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초구기를 세종 때 초구기를 개발하고 그 초구기에 설치하는 위치, 규격, 저희가 얘기하는 성문 표준, 측정 표준을 잘 설치해서 220년간 참조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네, 그거는 이제 잘 보시면 저때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잘 발전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걸로 사실 동아시아 기후 변동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20일 코데이터 발표에서도 봤는데, 그러니까 기후 예측을 위해서 기부를 받아서 그걸로 센터를 설립하고 기후 예측하는 데이터 기반 기후 예측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데이터 발표 자료에 봤었는데요. 근데 이미 우리는 과거에 220만간의 자료를 모았던 어떻게 보면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법 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을
DNA로 반영을 해서 법으로 반영을 해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산업에 데이터 기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IDW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를 좋게 이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부터 해서 지금 5차까지 오면서 국가적으로 그런 기획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데이터 기반된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뢰성이 결여되면 기업이 1년에 174억 원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저 데이터를 정제하고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소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데이터 센터, 국가참조표준 체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IDW에서 지향하는 방향도 데이터 포맷뿐만 아니라 데이터 하나하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기업들이 좀 더 빨리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조금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체계는 국가 참조표준 체계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미 법으로 잘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국가표준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헌법 127조 2항에 있는 국가는 국가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저 얘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데이터 만들어서 좋은 사회,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표준의 개념에서 법에 반영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세종대왕의 DNA를 받아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조표준은 조금 많이 어려워하셔서 잠깐 참조표준을 하시고자 하는 대상자 모집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은 성문표준, 아까 국가표준기본법에 성문표준, 척정표준, 참조표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표준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KS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을 하는 절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들을 잘 정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건 개인 수준의 성문표준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울들도 교정을 하고 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인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측정표준을 활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논문을 쓰고 다음 연구에 활용하고 두고 활용하게 되면 개인 수준의 참조표준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가 수준의 참조표준을 하고 싶다. 여기는 국가 참조표준 체계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국가 수준의 성문표준과 측정표준의 역할을 통해서 참조표준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까 전종익 연구원이 발표하신 참조표준 정의에 따라서 두고 아까 세종대왕이 하셨던 것처럼 220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데이터 자산을 만드는 게 국가 참조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참조표준을 만드는 역할의 키 역할이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준정책과는 제도를 만들고 잘 운영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잘 지식자산이 되게 하는 틀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 센터는 그걸 잘 따라서 데이터 운영을 잘 하는 그런 스텝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아까 세종대왕이 220년간 모았던 그런 데이터를 모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 기본법에도 들어있고 법에 의해서 국가 표준을 하신다는 자긍심을 좀 가지시고요. 첫 번째 아까 두 가지 제가 이점을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그냥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표준에 준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서 모으시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게 IDW에서도 고민 못하고 있는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해 가실 수 있게 저희가 같이 협력해 드린다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리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우리 국내 소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리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 국가 참조 표준 체계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발표하셨듯이 55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국가참조표준 체계는 그냥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표준심의회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는 국가표준 제도에 대해서 매년 심의를 하고 5년간 또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간사로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각 부처의 차관급들이 이제 담당으로 들어오게 있는 본부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참조표준센터는 그 중에 하나인 국가참조표준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그 키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데이터 센터장님들께서는 자긍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참조 표준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위상과 자긍심을 생각하시고, 적어도 10년, 20년 또는 200년까지의 그 데이터 분야를 리딩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참조표준센터 체계에서의 데이터 센터 역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참조표준 체계에는 데이터를 공인하는 일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돼서 측정학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잘 생산하려면 또는 신뢰성을 평가하려면 표준화된 문서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에 관련된 역할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가참조표준센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당연히 이 데이터들을 만드는 이유는 산업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국가참조표준센터는 이런 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보시면 담당 분야 참조표준 개발 계획을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게 됩니다. 10년에서 짧게 잡아서는 5년, 길게 잡아서는 20년 이상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금은 개발 로드맵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따라서 관련돼서 같이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부분들로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지정되면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참조 데이터를 만들게 될 텐데요. 그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게 되면 항상 그 데이터 센터는 참조 표준급의 데이터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 절차서나 품질 시스템을 갖추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국내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이 분야를 리딩하시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표준 운영요령 제9조에 따라서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데이터 센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갖춰야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 기준하고 기술 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참조 표준 기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참조 표준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드리는 몸을 아예 탈바꿈을 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기준에는 IS 9001이나 1701에 준하는 품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에는 해당 분야의 측정 능력 그리고 불확도 평가 능력을 갖추고 또 하나는 데이터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평가하시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리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나올 신재생이든지나 내 MR 영상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세계를 리딩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정병으로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평가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지정은 평균 최근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정책과에서 참조 표준 관련된 로드맵을 탑다운하고 바텀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참조 표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분야를 탑다운으로 발굴하기도 하고 또는 바텀업으로 해서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발굴된 데이터 센터를 육성을 하고 그게 되면 이제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 지정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아까 앞단에 보여드렸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현장 평가를 수행하게 되고요. 현장 평가가 끝나면 부적합 사항이 없다면 운영위원회 심의에 올라가고 최종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데이터 센터 지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서는 저렇게 자랑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 지정서도 드리고요. 국회의원에서 영문 지정서도 드리는데요.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저희 참조 표준은 국가기술표준에서 모든 분야,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관련된 모든 분야를 저희가 리크루트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다 참조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자료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우리 센터 연락처도 있으니까 그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빠르게 달려가서 설명도 드리고 미래를 같이 여는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